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마스터 일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참 미국 증시 상황을 봤을 때 오늘 우리 장도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프로그램 들어오기 전에 앵커님 우리 앵커님의 이제 시황을 딱 보니까 정말 한 판이 다 파랗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 관세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좀 피해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곳을 우리가 공략을 해봐야 할까? 자세하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머니포인트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고요. 오늘의 키워드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키워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양자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가계대출이 대폭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브리핑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계 1위 클라우드 업체죠. 아마존 웹서비스가 이번에 자사의 첫 양자칩을 공개했습니다. 그 이름을 찾아보니 오셀롯이라고 하는데요. 오셀롯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귀여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고양이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하고 사실상 일반적인 고양이보다는 두세 배 정도 크기의 고양이과 육식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처럼 고양이 큐비트라고 하는 기법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큐비트, 양자 컴퓨터의 핵심 기술이라고 봐야겠죠. 정말 빠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민감하기도 해서 오류가 잘 발생된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어 왔습니다. 이 캣 큐비트를 활용하면 큐비트의 오류 정정 효율성을 대폭 늘려서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조금 더 줄여낼 수 있다라는 장점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존 웹서비스의 연구팀은 이 캣 큐비트 기술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을 최대 한 5년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은 윌로우를 제시를 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요라나 원을 양자칩으로 사전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 웹서비스까지 거기에 가담을 한 상황, 사실상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물씬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간밤에 또 서학개미들의 탑픽주 중 하나였죠.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의 이제 관련주의 대장주 역할을 해왔었는데 한 16%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나왔던 실적과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이 아이온큐의 갑작스러운 반락, 거기에 이어서 리게티 컴퓨팅 같은 관련주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때문에 좋은 호재 뉴스가 나왔음에도 오늘 우리 증시 안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투심으로 이어질지까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관련한 소식들 함께 끌고 가 보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서 2조 3천억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주택담보대출만 2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고요. 전세대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동안 고금리, 고물가로 계속해서 감소해 왔었던 가계대출이 이번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한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다시 한번 탄력을 받게 된 건데요. 무엇보다 전세 그리고 부동산 가격 최근 들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 다시 한번 강하게 끌어올리게끔 만들어진 거죠. 다만 기재부는 현재 가계 부채와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 속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시경제 정책을 뒤흔들 만큼은 아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를 다시 한번 뒤바꿀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해놨는데요. 작년에도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좀 발목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함께 고민을 해봤을 때 앞으로 부동산 쪽 어떻게 봐야 할지도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섹터의 흐름 하나씩 보겠습니다. 좀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하락하는 섹터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좀 어떤 섹터가 가장 약한가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8%라고 하는 실적과 가이던스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다.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봤을 때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낙폭이 깊습니다. 4%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한미 반도체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아가고 있죠. 에이징랜드도 3%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는 마이너스 7%의 반락을 그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전력 설비주들도 오늘 일제히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도 마이너스 7%였고요. GE 버노바 같이 전력주들 미장 속에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국장 안에서도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이 전력 설비주 내에서 대장주 역할을 해왔던 세 종목들 일제히 다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 최근에 외인들의 매도세가 참 거셉니다. 오늘 31만 원 선까지 크게 밀린 모습, 이 세 종목 가운데서도 마이너스 6%로 낙폭이 가장 깊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외 일진전기, 한국전력까지 에너지주, 원전주까지 오늘 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여러 가지 투자 대응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포인트 짚어보는 시간, 머니포인트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머니포인트에서는 딜사이트 S 박재호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참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월의 마지막 장인데 오후장이 오전장보다 더 어려울 거다. 좀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대체휴일이 있기 때문에 네. 장 초반에 지금 수급상을 보게 된다면 일단 개인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전환된다든지 또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매수세로 전환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어 왔었던 주도 섹터들의 대표 종목군들이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급락, 하락 또는 하락폭을 더 확대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은 오늘 시장은 되도록이면 관망하실 분들은 좀 관망하시고 또 짧게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단 장중에 지금 진단 키트도 움직이고 한한령 관련 종목군들도 좀 움직이곤 하는데 짧게 배트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 오르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선 개장 특징주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준비되어 있는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SK 하이닉스 마스터님의 참 최애 종목이라고도 봐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한 이야기들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태림 포장 그리고 대동기업 재건주도 오늘 움직이죠. 실리콘투와 YG 플러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마스터님 다섯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을 제일 먼저 살펴볼까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요? 네, 그럼 SK 하이닉스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많이 꺾이기도 했고요. 조금 최근에는 오름 추세인 것 같아서 23만 원까지 열어보고 좀 하단을 한 19만 원대쯤 매수 진입으로 볼까 싶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밴드를 변경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딱히 시장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공교롭게도 지난 2월 18일, 2월 19일 이틀에 걸쳐서 일단 가족분들에게도 이제 매도 사인 드리고 또 그때 당시에 방송 출연에서도 매도 사인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이 저는 여기가 고점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저항권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한 것일 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딱 고점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 저도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매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런 결과가 좀 나왔고 오늘 또 개파락폭을 좀 크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 동시호가 보면서 이거 참 쉽지 않은 날이 되겠구나 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뭐 하락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일단 외국계 리포트 중에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회의적 리포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가 이제부터는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기업들 소위 말해서 뭐 앞서 말씀해 주신 아마존이라든지 메타, 구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기타 등등의 여러 회사가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사실상 팹리스 형식으로 지금 현재 설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엔비디아의 AI 프로세서를 뛰어넘는 것은 단시간 내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갑자기 100만 원 벌던 엔비디아가 내년서부터는 10만 원도 못 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해왔는데 이 매출의 규모가 이제는 횡보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아무래도 꿈을 먹고 살고 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성장세의 둔화에 따른 어떤 좀 아쉬움 또는 주가 하락에 대한 어떤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겹치게 되면서 사실상 실적도 좋고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라는 악평이 쏟아지기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다소 좀 우려스러운 그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변한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현존하는 AI 프로세서 시장에 있어서는 엔비디아가 지구상에서 1위입니다.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상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 많은 기업들이 AI 반도체를 만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엔비디아의 AI 프로세서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 가장 근접하게 갈 수 있는 게 그나마 AMD인데 AMD도 그것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독점 체제는 당분간 유지가 될 것이며 또한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의 HBM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되는 전량 일단 엔비디아에 공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수많은 별도의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AI 기업들조차도 당분간 1, 2년간은 최소한 수십만 대의 대당 정말 5천에서 1억 이상 되는 그런 서버급의 어떤 플랫폼을 수십만 대 이상 계속적으로 엔비디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 점을 우리가 좀 중시 여겨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제가 어찌 본다면 이제 작년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작년서부터 계속적으로 19만 원대를 지켜주면 매수합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반등 주면은 매도하고 이제 이것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반복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역시 이제 공개 방송 앞서 참여하셨던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19만 원 선에서 또는 19만 원, 19만 5천 원 이 밴드 가격 잡아놓고 일단 신규 매수 관점으로 일단은 매수하셔도 좋고 만약에 19만 원을 이탈하더라도 회복해주지 못하면 그때는 뭐 손절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으나 그런 상황이 발생치 않는다라면 지금은 어찌 본다라면 대형주로서 가장 특징적으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일단은 저는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가 가능한 자리 사실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인 자리이긴 합니다.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살짝 마음 아픈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가격적으로서는 확실히 매력적인 것. 미래 전망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그래도 꽤 자신감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기존에 계속 얘기 나왔던 딥시크는 사실상 우리 시장에도 호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번 분기부터는 블랙웰 생산을 보다 본격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내기도 했으니까요. 좀 오늘만 보고 일희일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태림 포장이 아까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부산에서는 오늘까지 드론쇼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어제는 한국항공우주가 한번 쏘아줬습니다.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골판지 드론 이 키워드가 좀 오늘 투심을 가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골판지의 진심인 국가로는 이제 일본을 꼽았었어요. 항상 골판지 항상 진심이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는
이제는 소위 이제 관도 골판지로 만들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관 자체도 골판지로 만드는데 왜 이렇게 골판지의 진심인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우리나라도 이제 골판지의 진심인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장점은 있어요. 이제 과거에 소위 모 동호회에서 드론을 만들 때 사실상 레이더에 검출되지 않게, 즉 레이더는 일종의 돔 형식으로 전자파를 쏩니다. 그리고 전자파를 쐈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 물체, 즉 금속 물체에 맞고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것이 뭐 소위 말해서 스캔 영역에 어떤 물체가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데 소위 스텔스, 정말 고가의 스텔스기가 아니라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나무 판자 아니면 뭐 종이 아니면은 뭐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흡수를 해버립니다, 전자파를. 그래서 드론이라는 것에 있어서 기술력은 사실 뭐 그리 진입 장벽이 높진 않습니다. 한데 이 부분을 이제 드론 생산, 즉 골판지를 가지고 드론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어찌 본다라면 이게 이제 방위 쪽에 좀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플라스틱이라든지 메탈 재질로 만드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데 골판지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싸봤자 어쨌든 실질적으로 전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적군의 어떤 지금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분단선 이상으로 타 국가를 염탐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제 오늘 좀 부각이 되면서 사실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차트를 좀 보신다라면 어제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16%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급락을 14%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정말 골판지 가지고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는데 다시 또 급등을 20% 넘게 보여주고 다시 또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장 초반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테린 포장이 드론과 관련된 그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슈가 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어떤 그 제지 기업들이 신규 사업을 좀 뭔가 할 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과거 사례긴 하지만 뭐 제 종목명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지 기업들이 뭔가 신규 사업을 하거나 생뚱맞은 무언가를 했을 때 보통 그 사업은 실패를 해요. 그리고 해당 기업도 보통은 상폐가 돼요. 제가 이제 언급은 하지 않겠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테린포장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구체적인 뭐 차라리 우리나라에도 정말 지금 비상장 드론 회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수를 하면서 뭔가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한다라면 참 좋겠지만 뭐 그와 관련된 내용은 나오진 않았고 오늘 역시 장 초반에도 뭐 18% 거의 20% 상한가 부근까지 상승세를 이제 보여줬는데 이것이 조금 더 부각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시장 상황이 썩 좋지 않다 보니까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낙폭과대 종목에서 사실상 뭐 매수하고 뭐 비중 실어주고 이러는 것보다 좀 빠릿빠릿하게 반응하는 종목, 시장에서 계속 멈춰서 뭐 살 거 없나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 자금들이 조금만 거래량 터지면은 확 쏠려버리는 거죠. 일시적으로 확 쏠리면서 순간적인 급등이 나오는데 테린 포장 측에서 만약에 이와 같은 이슈를 잘 이용을 하겠다라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어떤 드론과 관련된 회사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고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대략적으로 오늘 시가이긴 한데 2,300원. 자, 2,300원을 이탈치 않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그래도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못하지만 좀 말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좀 재미난 테마가 그래도 저점을 높이는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좀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300원을 잘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네. 테마적으로 좀 갑작스러운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거네요. 테린 포장 측에서 뭐 어떤 뉴스를 내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진심이다. 이것이 단지 추측이 아니라 우리는 진심으로 하고 있고 모델도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리고 실제 시험 비행도 성공했고 이제 드론 조종이라든지 리모트 컨트롤 기술과 관련돼서 우리는 어떤 회사들을 인수할 예정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 사안이 나오게 된다라면 정말 과거에 여러 그런 약간 스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종목들처럼
뭐 시세를 좀 주지 않겠는가? 뭐 이 정도는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큰 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물씬 들기도 합니다. 이어서 대동기업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제 곧 있으면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광물 협정 사인 얘기들도 네.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계속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전진 건설 로봇이 대장주로 크게 움직였다만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있고요. 네. 지금 대동기업도 사실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윗꼬리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건설 재건주 오늘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중요한 점은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동이라는 회사가 있고 네. 대동기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해외에서도 상당량의 소위 말해서 트랙터 아니면 뭐 콤바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다양한 그런 장비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또 그 장비에 들어가는 여러 부품들을 대동기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대동기어가 그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외에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터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역시나 함께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일단은 우크라이나 측과 지금 현재 며칠 전에는 젤렌스키가 광물 협정에 대해서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다가 이제 초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했으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협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높은 확률로 미국에게 아주 유리하게 협상이 완료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에 미국 측에서는 협상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재협상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아예 못을 박아버렸고 네. 러시아 측에서도 미국 너희들 그렇게 히토류 좋아하면은 우리도 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전쟁을 멈추자는 건지 뭐 어쩌자라는 건지 일단 미국에게 잘 보여가지고 빼앗긴 영토를 우크라이나는 가져가고 싶고 또는 소련이라고 하는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빼앗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일단은 침범해서 자신의 영토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지역 강물에 대해서는 미국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 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광물에 대해서 또 그것을 어찌 보면 전쟁을 지나가면서 발생했던 수백조 원대 그런 어떤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사실상 지하 광물밖에 없죠.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뭐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 측에 뭐 이자까지 더해서 다시 갚을 일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 본다면 자원적으로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재건주들 계속적으로 이제 급등락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동기어가 대표적으로 원래 대동이 조금 더 대장주였는데 차트를 좀 보아주신다라면 오늘 지금은 25,800원 정도의 종가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어쨌든 저점을 좀 높여주는 그런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어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오늘 일단 금요일이고 또 다음 주 월요일은 대체 휴일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상승하면은 매도. 네, 맞습니다. 예,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한 2, 30만 주 매수해서 시세를 한 5%, 10% 올려놓고 어느 정도 고점에서 횡보한다 싶으면은 한 50만 주를 매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일단 차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대다수 종목군은 그렇게 잡혀 있고 현재 시장 상황 자체만 놓고 본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락 종목이 대략 2천여 개, 상승 종목이 대략 350여 개 정도가 되는데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녹록지 않습니다. 다만 대동기어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테마가 죄송합니다. 테마가 뭐 사라졌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협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젠 재료 소멸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종전이 됐다, 휴전이 됐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중간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건 취하고 이제 너희들 악수하고 화해해 라면서 뭐 소위 말해서 같이 뭐 악수하면서 서명하는 그런 젤렌스키와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 사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속보로 좀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쯤이 마지막 오버슈팅 및 또는 재료 소멸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하락하는 종목은 2천여 개가 되는데 상승하는 건 고작 300종목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을 봤을 땐 그냥 시장 자체가 숲이 불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 특징주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수급 특징주 탑5입니다. 네이버, 어제 이어 오늘도 좀 힘든 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시젠,
유니온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도 있지만 네.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도 눈에 살짝 들어오긴 합니다. 마스터님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실까요? 일단 뭐 레인보우가 눈에 띄긴 하는데 네. 일단 네이버부터 네. 순차적으로 하고 일단 마지막은 레인보우 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네이버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레인보우 뭐 로보틱스를 끌고 편하신 대로 가볼게요. 그렇게 하도록 하죠. 참 네이버가 가격적으로 지금이 매력적이라 봐야 할지 사실 네. 어제는 카카오가 좋았고요. 네. 오늘도 카카오는 같이 떨어집니다. 네. 네이버 어제 꽤 급락 나왔었죠. 5% 정도 빠진 걸로 아는데 네. 오늘은 마이너스 3%. 어떤 포인트를 좀 주목해 봐야 할까요? 일단은 어제의 이제 하락은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장 이제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네이버다라고 네.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상 이커머스 시장이 만들어지고 난 뒤 사상 최초로 또는 사실상의 어떤 마트 또는 어떤 소매 그런 어떤 판매점들 총 합했을 때의 총 매출액을 쿠팡이 뛰어넘어 버렸죠. 그리고 전략적인 적자 경영 이후 이제는 최소 5천억 원대 이상의 순이익을 남기는 그런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종목군들이 상장되어 있으면 이커머스 쪽은 거의 네이버와 좀 같은 식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의 어떤 모멘텀 자체가 끝인가? 여기서 이제 모든 시세가 완료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스러운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잠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시점에서도 마이너스 3% 정도대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외인과 외국계 프로그램이 대량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언제든지 지수의 상황에 맞춰서 다시 매수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수급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수급상을 보게 된다면 하루치 매수 물량 정도만 매도 물량 나왔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떡하지? 하면서 같이 이제 추격 매도를 같이 좀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지금 현재는 특별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상당히 소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현재까지의 체결 움직임이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제 차트상에서의 어찌 본다면 이제 비율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좀 과도한 하락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도 여러분들에게 네이버를 상당히 좀 오래전부터 그게 아마 작년 11월 달쯤을 기억을 하고 그 뒤로 오버팅이 발생하기 직전에도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찌 본다면 21만 2,500원과 20만 원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보게 된다면 마이너스 6% 정도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게 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평단가가 아직도 수익이고 20만 원까지 즉 마이너스 최소 5% 이상의 하락세가 발생을 해도 끄떡없다라고 하신다면 보유를 하셔도 되겠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일단은 물량 자체를 줄이시고 다시 좀 싸게 20만 원 선에서 가격 지지 받아주는지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고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이커머스 쪽에 있어서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를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뭐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엠페이, 뭐 네이버 체크아웃 또는 뭐 스토어팜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 사실상 거의 독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을 제외하고서는 네이버가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경쟁 체제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쿠팡발 소식에 따른 좀 이커머스 관련된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약세였을 뿐 20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끌고 가도 좋고 만약에 고점에 좀 물려 계신다라면은 일단 비중이 작다라고 하신다라면 20만 원 선에서 현재 갖고 있는 물량의 뭐 2배 또는 1.5배 정도의 물량을 재매수하는 전략도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쿠팡이 이번에 실적이 참 잘 나오면서 미국장 안에서는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만 이게 국내 이커머스의 다른 종목들 사이에서는 전반적인 약세를 불러일으키는 포인트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혹시 마스터님이시라면 지금 이 가격대 진입하시겠습니까? 20만 원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그쯤에서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긴급 전략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 불안하긴 했습니다만 계속 횡보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 낙폭이 상당히 깊어요. 이게 하락 시그널이라고 봐야 할까요? 하락 시그널이라고 봐야 될런지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말씀을 나 혼자 점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주도주로서 좀 상승세를 보여왔던 종목군들이 대다수가 신용 매수가 안 되게 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용 매수가 안 되게 잠겨버린 상황에서 일단 이와 같은 하락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키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종목의 증거금 대략 40%입니다. 즉 1억으로 대략 2억 원이 조금 넘게 매수가 가능한데 자, 오늘 8% 하락을 했다라면 대략적으로 실제 그러니까 예수금의 마이너스 20% 가까운 손실이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자연스레 반대 매매 또는 추가 증거금 입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일단은 오늘 오후장까지도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하락세를 좀 보여주게 될 것이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첫 번째가 일단 지난 17일이었나요? 17일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대금 지급을 하고 지분을 가지고 오고 또 콜옵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 부분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되는 그런 분위기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공정위에서 그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업무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까지 예측을 했어요. 2월 말일까지는 그래도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예측을 했고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이슈가 작년 12월 달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오늘까지도 안 나왔고 어제 저녁에도 안 나왔어요. 물론 오늘 장 끝나고 난 뒤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와 관련된 이슈가 어찌 본다면 투심을 다소 조금은 어쨌든 약하게 좀 만들었죠.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요 며칠 어찌 본다면 지난 한 달간 하락폭을 보여준 과정 중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인데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더 빠질 것인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버텨야 되겠는가 뭐 이런 식의 이제 말씀들을 기대를 하실 거예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40만 원이 제일 중요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40만 원을 지켜주고 무슨 일이 있어도 40만 원을 이탈하더라도 회복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이 38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 지지를 해주는 자리 그리고 외인과 기관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사실상 개입을 해서 시세를 끌어올렸었죠. 개인들은 그런 시세를 그냥 따라가기만 했을 뿐 그렇지만 오늘은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종가가 얼마로 마감될지는 알 수 없겠으나 만약에 이 종목이 최종적으로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32만 5천 원 정도 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은 삼성발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된 그런 어떤 지분 인수 그리고 삼성 계열사 편입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아마 대략적으로 30만 원대 가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어떤 소식에 따라서 모멘텀에 따라서 급등락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그런 어떤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32만 5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뛰어 올라갈 때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가서요. 계속 눈여겨만 보시다가 좀처럼 담지 못하셨던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재진입을 한다고 한다면요. 뭐 최근 클래시스 움직임을 보면 와 삼성의 인수설 엄청난 모멘텀이구나 싶잖아요. 만약에 재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밴드에서 좀 들어가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32만 5천 원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삼성 계열사로 편입이 되고 그 가격도 사실 비싸죠. 그렇죠. 네, 비싸죠. 사실 매출도 뚜렷한 게 없고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32만 원대까지 가더라도 아마 최소 5조 원 이상 유지를 할 것입니다. 시가총액 5조 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적자이거나 또는 다른 여타 기업 대비했을 때 형편없을 확률이 매우 높죠. 뭐 예를 든다면 휴림 로봇. 어제 시간외 하한가하고 오늘도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로봇주들은 구체적인 실적을 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긴 합니다. 어찌 본다면
청소용 로봇을 가장 먼저 생산하고 그것만 주력했던 기업들은 그나마 먹고 살 매출은 늘어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초반부터 휴머노이드, 그런데 해외에서는 거의 다 AI까지 붙이고 있고 AI와 휴머노이드를 같이 또 경쟁해야 되는 상황,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조금은 아쉽지만은 32만 5천 원 이 정도 가격선은 그래도 좀 지켜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낫겠고, 만약 그 가격조차도 이탈하게 된다면 당분간은 관심을 갖지 않으심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정말 담고 싶으면 32만 5천 원에 딱 들어갈까요? 네, 근데 그 가격 못 지키면은 손절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유니온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참 오늘 시장에 타격을 준 가장 큰 핫 이슈, 트럼프의 관세 이슈입니다. 네. 생각보다 당장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이달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관세 10%를 추가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니온 현재 한 7% 정도의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후장까지도 이 힘을 지켜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와 관련되어서 테마주로 움직이긴 하지만 네. 실제 히토류를 가지고 뭐 대단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히토류를 대체해서 우리가 자석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대단히 큰 매출을 올려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테마주답게 오늘 시가 이하로 좀 밀린 상황에서 현재 호가창을 잠시 좀 보도록 한다라면, 자, 테마주면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정말 우리가 소위 옆에 보시면 뭐 체결 강도라고 있죠. 체결 강도 수치를 본다면 최소 120% 이상을 유지해야 될 것이고, 우리 눈으로 인지하기 힘들 정도의 변동성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단주 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장중에 뉴스가 나오면 순간적인 급등락은 있을지언정 일단 오늘 시세는 거의 뭐 끝났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좋겠고, 히토류와 관련된 테마주를 거래를 할 때는요, 사실 상한가가 아니면 보유를 안 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오늘 뭐 급등을 했다 할지라도 상한가가 아니면 보유하지 말고 다음날 차라리, 또는 시간 외에서 상승세 보이면 시간의 매수, 다음날 이길, 장 초반에 매도,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는 것이 히토류 관련 테마 종목군들의 종목적인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니온까지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새로운 종목도 받아보고 하나씩 가격 전략 AS 들어보는 공략주 타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새로운 종목 하나씩 열어보기 전에 간단한 AS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 동진세미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윗골이긴 했지만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하면서 3만 원 위에까지 뚫어줬습니다. 다만 그때 이후로는 조금씩 떨어지는 느낌, 수익을 내기엔 충분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조금 뒤늦게 재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본다면 새로 세워볼 만한 가격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추세를 돌려놓긴 했어요. 네. 제가 추세를 돌려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난 2월 25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대략적으로 2천만 주 가까이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으로 치면은 아마 주가상 본다라면 최소 수천억 원대의 거래대금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 사실상 시장의 연이은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다소 아쉬운 그런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인 하락 움직임에 따른 그런 어떤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동진 세미케미라는 종목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메이저 수급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면서 그래도 수급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월 25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은 추세를 좀 돌려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이 2만 5천 원 선까지 하락세를 보여주게 된다라면 오히려 그 가격대에서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은 정말 거래량 없이 그냥 횡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상승을 합니다. 네. 최근에 움직임도 그러했고, 또 최근에 삼성중공업도 고가권에서
별일 없이 그냥 횡보하다 갑자기 어느 날 프로그램이 800만 주 넘게 매수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줬었죠. 그런 식의 어떤 패턴을 좀 나타내고 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대략적으로 25,000원 기준으로 그 가격을 못 지키면은 일단은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을 해야 될 것이고 해당 가격을 지켜준다라면 추가 매수,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받아봤습니다. 25,000원 선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예 손절로 끌고 가보고요. 만약에 지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신규 매수나 그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좀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이어서 하나오션 AS 받아볼게요. 네. 마스터님께서 굉장히 하나오션이라는 한 종목만으로도 많은 수익률을 안겨주시긴 했습니다. 네. 조선주가 또 잠깐 반짝하나 싶더니 시장이 좀 많이 꺾이다 보니까 또 살짝 불안불안합니다. 워낙 고가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네. 하나오션에 대한 뷰는 이제 또 살짝 바뀌셨을까요? 일단 저는 그래요. 어쨌든 HMM을 예를 든다라면 매출 좋죠. 네. 영업이익도 좋죠. 하지만 주가는 그 반대죠. 예, 이런 기업들 정말 많습니다. 어찌 본다면 주가라는 것도 앞으로 있을 예정인 것들 또는 기존에 없다가 새로 생긴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에 의해 수급이 만들어지고 또 비싸게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겠죠. 자, 하나오션은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평균 주가로 회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즉, 이 종목의 평균 주가는 지금까지 나온 모멘텀을 놓고 보았을 때 그래도 65,000원 내외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65,000원 내외 가격을 그냥 평균 주가, 그냥 시장이 하락해도 65,000원대 지켜주고 시장이 상승하면은 65,000원 이상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과정 진행 중에 MRO 또는 미국과 관련된 어떤 선박 제조 관련된 수주 공시라든지 뉴스가 나올 때 또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 구간 내에서는 굳이 그냥 이 악물고 버티시기보다는 네. 수익권이신 분들은 적절히 매도하셔서 수익을 챙기심이 더 낫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터님 하나오션을 처음에 이제 네. 추천주로 올려주시고 나서는 수익률이 한 40%는 월등히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제는 그만큼 올라왔으니까요. 한 65,000원대까지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이슈도 충분히 나왔고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약간의 변동성은 뛸 수 있겠지만 안전하게 끌고 가야 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LS 일렉트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전력주들 일제히 다 하락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전력주들이 최근 야금야금 낙폭을 좀 키우고 있었습니다. LS 일렉트릭 정말 오를 때는 크게 올랐었는데 이제는 가격대가 상당히 끌고 가기 부담스럽거든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참 피곤케 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면 네. 추세가 만들어지면 그 추세에 따라서 뭐 상승을 보여준다든지 고가 행보를 보여주면 되는데 화면을 좀 보게 된다면 지난 2월 18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이 상승했던 사실 수익분을 다 이제 개워냈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네. 지금 현재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대다수 분들이 사실상 뭐 매도해서 익절하셨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서 그냥 고가권에서 혹시 더 갈지 몰라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인데 저는 기존 전략과 동일하게 22만 원 기준으로 일단은 가격을 지켜주면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늘 말씀드리죠. 반도체와 전력 부분은 변한 것이 없다. 즉 효율성을 따질 수는 있어요. 즉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스 코드가 기존에는 100줄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최적화해가지고 한 20줄로 줄였어. 그래서 시스템의 리소스를 적게 사용하고 결과는 기존보다 더 월등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본다면 하드웨어 수요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수요를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른 발전을 꾀할 수밖에 없겠죠. 즉 IDC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아가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변압기의 수요는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면서 유지가 될 것이고요. 단지 지금은 조금 아쉽지만 뭐 계약된 내용이 무산되거나 공급 계약이 뭐 철회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시장 약세, 하락 그 움직임에 따라서 좀 과도한 하락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좀 아쉬운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개인적으로는
22만 원 선을 지켜준다라면 그래도 충분히 재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해당 시점에서 충분히 기회를 주게 된다라면 제가 별도로 또 추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이 22만 원 선에서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슈가 바뀐 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요.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그리고 전력주 계속 전망이 좋은 건 맞습니다만 이슈가 오른 만큼 또 1월과 2월 들어 높이 뛰기도 한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이슈가 더 필요한 게 아닌지 약간 고가권인 건 아닌지 이런 부담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가요? 고가권이라는 게 차트만 보면은 사실 네. 모든 게 다 고가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찌 본다라면 차트를 보면은 매수하고 싶은데 차트만 보면은 저점 대비 되게 높아 보이고 낭떠러지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보통 그런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차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저점 대비 현재 가격의 위치 뭐 정도만 보셔도 된다 생각을 하고요. 뭐 비싸고 싸고의 여부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호가 변화도 일단 가격대별로 지금 이 종목의 호가는 500원이죠. 호가 단위별로 워낙에 이제 판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차트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HD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창사 일의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전년도에 이뤄냈고 또 올해도 이뤄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변압기 수요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뭐 공장, 가정, 아파트, 뭐 빌딩 뭐 이런 데만 있다가 기존에 없던 IDC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뭐 파이가 50이라 치면은 지금 이 파이가 한 500으로 지금 10배 이상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LX 일렉트릭이 정말 삽질하지 않는 이상 HD 현대 일렉트릭이 모조리 다 수주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22만 원 정도 선은 지켜줘야 되겠다.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도 여러분들에게 22만 원 기준으로 물량을 모아가시고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가격 전략은 일단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22만 원 지지선 여부만 확인해 가고 끌고 가보는 전략으로 받아봤습니다. 하나씩 새로운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진 건설 로봇. 사실 마스터님께서 꽤 예전에 한번 추천주로 들고 오셔서 맞습니다. 꽤 많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또 가져와 주셨는데 이제는 또 그때만 달라요. 이미 네. 또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고 계세요? 일단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 같은 게 이제 콘크리트 펌프카 네.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물론 목조 주택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건축 자재들이 좀 나와 있지만 그래도 기초만큼은 시멘트로 만들겠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펌프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 수출량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이 실행이 되게 된다라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혜주들이 정말 이것저것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 자사가 생산하고 있는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가 될 것인가?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아니면 전진건설 로봇 뭐 이 정도 그 외에도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일단 대략적으로 그 정도를 좀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고일조 공사 등 전문화된 로봇 기술을 계속적으로 제공해주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앞서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하방으로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면 뭐 일단 당분간 특히 다음 주 이제 구체적인 어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었을 시에 다시 한번 시세를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격은 지금 현재 58,000원 이하로 일단은 가격이 횡보하면서 57,600원대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이고 또 장중이다 보니까는 되도록이면 종가 또는 동시호가에 매수하신다 생각하시고 58,000원 기준으로 이격을 뭐 크게 넓히지만 않는다라면 일단 종가 매수, 오후장 매수 상당히 유력할 것으로 보여지고 목표가는 좀 널찍하게 85,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5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8,000원 기준으로 크게 이격을 넓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종가 베팅 아니면 오후장의 매수 전략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확실히 요즘에는 실적주들 그리고 또는 해당 기술에서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많이 뛰기도 했지만 그만큼의 미래 전망을 좀 살펴보면서 전진건설로봇 첫 번째 공략주로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SK하이닉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가격대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전망들을 봤을 때 오늘 꺾여도 왠지 3월장은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가격 전략까지 다양한 포인트들이 궁금합니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19만 원을 딱 이탈을 한 상황이에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D램 시장의 지배 그 범위를 일정 분 하이닉스가 일단은 가지고 오고 있고 또 D램에 있어서 사실 품질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뭐 NVMe라든지 SSD 이런 저장 장치에 대해서도 일반 퍼스널 즉 개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것 또는 서버용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최대 용량, 세계 최대 속도, 세계 최대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실 하이닉스가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뭐 HBM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독주 체계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D램 시장 기준으로 삼성이 1위, 2위가 SK하이닉스 그리고 둘이 합한 총 매출액의 규모가 나머지 8개 기업의 총 매출의 합보다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본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개의 기업이 전 세계 D램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9만 원대 이 가격 부근에서 신규 매수 충분히 하셔도 좋을 법한 자리이고 과매도적인 성격으로서 어떤 가격의 움직임이 다소 조금 아쉽게 발생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고 보유 끌고 나아갈 수 있는 가격권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저는 항상 참 아쉽지만 24만 원 한 번쯤 달성하는 걸 보고 싶네요. 저도요. 그래서, 네, 달성하는 걸 보고 싶은데 항상 20만 원 좀 넘어가면은 좀 매도하고 다시 밑에서 받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일단은 24만 원 좀 높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뭐 그럴 상황까지는 없겠지만 혹여 17만 원 선까지 밀리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고 17만 원을 지켜주면 추가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그 가격마저 못 지키면은 아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뭔가 큰일이 났을 겁니다. 예, 그 정도의 손절선이니까 일단 손절선은 1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에는 SK하이닉스 24만 원대 보기를 바라보면서 아래로는 17만 원까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가져와 주셨는데 차트가 사실상 삼성의 인수설 이후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장대 네. 음봉 뒤에 장대 양봉이 바로 붙어 있고요. 오늘도 좀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잘 이용하시는 서비스들을 이제 하고 있죠. 뭐 네. 슈링크라고 하죠. 실제 뭐 그 가족을 욕하면 안 되지만 저의 형제가 오늘 얼굴이 빵빵하게 뭔가 벌에 쏘인 모기가 막 문 것처럼 막 해서 얼굴이 왜 저러나 다시 막. 얄쌍해져요. 네, 그래서 그럼 또 시간이 지나니까 더 얄쌍해지고 더 뽀얘지고 네.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돈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일단 클래시스가 지금 사모펀드가 작년도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매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나쁘냐 그런 것도 아니죠. 사실상 국내 뭐 피부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기만큼은 그래도 거의 과독점이고 또 해외 수출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판매량 이상으로 해외 수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매우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피부 미용에 있어서 어쩌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우스갯소리로 안면거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슈링크까지 오히려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주파 에너지 기반 미용 의료기기 제조 판매를 해주고 있고 미국 FDA 승인 제품, 북미 등 글로벌 진출 확대 그리고 피부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의료 분야 제품 라인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각은 이루어질 텐데 어디로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각 이슈,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됐을 때의 어떤 탄력적인 시세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앞서 삼성전자가 인수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사실 철회가 되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해들 하지 마시고 자 일단 이 종목 목표가는 8만 원 잡도록 하겠고요. 대략적으로 6만 1,000원 정도 6만 1,500원, 6만 2,000원 이하, 6만 1,000원 부근선에서 조정을 줄 시 해당 가격에서 여유 있게 일단은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해 나가시면 좋겠고 자 손절가는 5만 7,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매수가 6만 1,000원대 라인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손절가 5만 7천 원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네. 이 삼성의 인수설 사실상 좀 신뢰할 만할까요? 참 신뢰를 해야 될 것도 같고, 네, 예, 아닌 것도 같고, 애매하죠 아직. 예, 일단 LG 쪽 같은 경우에는 피부 미용기기를 실제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LED로 실제 뭐 이렇게 얼굴에 효과가 있나요? 네, 네? 효과가 있나요? 효과 없는 것보단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죠. 네, 일단은 약간 이제 공과 쪽에 계신 분들은 약간 이게 있긴 한데, 네. 뭐 여하튼간에 그래서 삼성 측에서도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매출을 올릴 새로운 어떤 먹거리 사업이 좀 필요한데 사실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소위 이제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정말 능력 있는 엔지니어를 내보내고 뭐 정치라든지 재무 쪽에 특화된 그런 임원들을 좀 앉혀놓으면서 뭔가 기술 성장보다는 정치 싸움에 좀 많이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다라는 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기업이니만큼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인수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삼성전자 측에서 부인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 모멘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중시 여길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 뭐 새로운 소식이 좀 전해진다라면 뭐 그쯤에서 어느 기업이 인수했는지에 따라서 주가는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대하고 추이를 좀 보아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신 이 매수가 가격 전략은 사실상 그 인수설에 대한 모멘텀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네. 이 클래시스 본업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네. 가격대다. 저는 거래란 거 거래 대금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할 정도는 아닌데 그냥 사업은 잘하고 있고 네. 주가는 원래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적 종목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이 생긴 것뿐이죠. 이제 잘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어딘가로 매각이 될지도 모른다. 매각이 되었을 시에 새로운 모멘텀으로서 성장할 가능성까지 우리가 좀 내다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서 접근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래시스까지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마스터님, 네. 사실 저희가 다음 장이 월요일은 쉬니까요. 네. 3월 4일 날 오픈을 하게 될 텐데 참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선 중국에서는 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대체거래소가 출범을 하는 시기입니다. 사실상 변화가 크다 보니 장의 색깔이 크게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3월 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뭐 대체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렇게 참여율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처음에 거래되는 것들이 뭐 10개, 100개, 1000개 뭐 이런 식으로 좀 종목 개수가 좀 늘어나고 뭐 사실상 네스트 트레이딩 쪽과 뭐 거래소 쪽과의 가격 괴리율도 좀 발생을 좀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오히려 초반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대체 거래소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법하다. 3월만큼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공교롭게도 2월이죠. 2월 좀 마감을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지수도 전반적으로 약세,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뭐 썩 유쾌하지 않게 좀 마감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의 상승폭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얼핏 이 프로그램에서도 소위 코스피 지수 차트가 급등주 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아마 지난번에 있습니다. 네. 예, 있었죠. 그리고 난 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찌 본다라면 상승을 했기에 그에 따른 어떤 조정이라든지 하락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어찌 본다라면 상승장이었었고 또 조선 반도체 로봇 정말 전반적인 상승세를 좀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차익 물량 나온다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또뭐 절망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또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국장 안 좋아서 미장 갔는데 미장에서 소위 또 정말 돼요. 그렇죠. 두들겨 맞고 변동성이 정말 정신 네. 못 차리다가 다시 국장이 정말 활활 타오르니까 국장 왔는데 이게 뭐야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만 인내하신다라면 뭐 크게 무리 없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누구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는 새로운 어떤 반등, 횡보, 상승 또 새로운 테마, 섹터도 만들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기대하셔도 되고요. 3월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3월 첫째 주는 조금 아쉽지만 둘째 주, 즉 옵션 만기 이후로는 그래도 양호한 어떤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월 첫 주까지는 좀 이런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어도 네. 3월 둘째 주부터는 다시 긍정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일단 대체거래소 자체에 대한 영향력은 3월 초에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도 3월 초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뭐 살짝 찌라시의 내용이긴 한데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또는 가상화폐 시장의 어떤 가격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 코인 하나당 뭐 1억이라고 칩시다. 일단은 일론 머스크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는 100만 개도 살 수 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들이 개당 1억 주고 사는 게 맞을까? 그래서 좀 과도하게 하락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음모론적인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상황, 뭐 그것이 실제든 아니든지 간에 일단 지금 가상화폐 쪽의 영향 그리고 그것이 미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덩달아서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 이 부분들이 그래도 3월 첫째 주 또는 이제 만기일까지는 조금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딱 마지막으로 네. 3월 둘째쯤에 네. 3월 둘째쯤에 이제 장이 조금 건강해진다고 한다면 오늘 깨진 2,600 다시 회복할까요?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 억울하잖아요. 오늘 2%씩 지수가 빠집니다. 어, 코스닥 770이 깨졌어요. 제가 일단은 연휴 기간 동안 네. 산에 올라가서 일단은 물 좀 길어 놓고 정성 들여보고 뭔가 산신령이 돼서 돌아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3월 초까지는 좀 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2월 중순까지는 우리 장 참 좋았습니다. 미국과도 살짝은 디커플링 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고요. 3월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습니다. 대체거래소 그리고 관세 또 3월 말에는 공매도 이벤트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전략들 살펴봐야 할 텐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식들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 S 박재우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28일 금요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거래일 아주
화려하네요. 예, 이렇게 2월의 마지막 거래를 맞이하게 될 줄 상상 못했는데 오늘은 그냥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저기 산 타고 뭐 물이라도 떠놓고 뭐 기도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휴 앞두고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2%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앞에서 하셨던 표현들이 다 이해가 되네요. 좀 억울하죠. 2600 어떻게 올려놨는데 2600 지키는 것도 정말 가까스로 지켜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참 그게 좀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어쨌든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그 트위터 하나잖아요. X에다가 키보드로 쳤는지 뭐 스마트폰으로 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몇 자 쓰고 나서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꽝 하고 뒤흔들 수 있다니 참 신기하기도 하고 화도 좀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겹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방법이 있나요? 기다려야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 때까지, 그 사람의 마음을 누군가가 변하게 만들 때까지. 그 변하게 만드는 건 캐나다와 멕시코 대통령들이 알고 있을 거고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을 이끄는 수장들이 알고 있겠죠.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언가를 하겠죠. 그를 달래기 위해서. 그럴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냥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게 사실 펀더멘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뭐가 어디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면은 그에 따라서 분석이 가능한데 지금은 뭐 분석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도 사실 많은 분들이 시장 그냥 덮어놓고 자기 일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시는 것처럼 2500선, 2553선 그리고 750선 가리키고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이고요. 자, 수급 흐름 봐도 뭐 특별히 볼 게 없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강력하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5,500억 원, 기관은 3,687억 원 이렇게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메이저 수급이 매도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뭐 열심히 줍줍하고 있습니다. 사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사지는 거죠. 8,800억 원.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렇게 파니까 누군가는 그게 뭐 주문을 걸어놨을 거고 거기서 그냥 계속 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매도의 압박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낸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선물 시장 수급이 최근에 좀 불안불안했었죠. 외국인이 뭐 현물은 판다고 해도 사실 선물을 안 팔면 그래도 긍정적인 그림을 좀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건데 오늘은 이렇게 7천억 이상의 선물 시장 수급이 빠져나오네요.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뭔가 이게 뭐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야 될지 마지막 날 이렇게 크게 밀어버리고 끝나는 날은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한번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2.3% 하락, SK하이닉스 4.6% 하락, LG에너지솔루션 3.9% 하락입니다. 읽어드리기 해도 좀 죄송스럽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까지 2%대의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 뭐 어디 가서 뭐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냥 그 트윗 하나 때문이라는 게 참 민망하네요. 그렇죠? 6위부터 10위까지의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빨간색 하나 있네요. 셀트리온. 이렇게 반가울 수가. 18만 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분위기 최근에 괜찮았죠. 그리고 사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침체 우려가 지금 자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 지표 안 좋았고 기대 인플레이션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관세 리스크에서 온 건데 그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현실화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시장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금리가 지금 너무 높죠.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4% 넘는 미국의 금리는 경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내려오고는 있지만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내려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금리가 내려온다고 가정을 한다면
바이오가 희망적인 섹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괜찮았고 셀트리온도 괜찮고 코스닥에서 빨간불 켜는 종목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아는 이 정도면 선방하네요. 1% 안쪽에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아가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부과됐을 때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갈 데가 없다라는 그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신저가를 경신했던데 기아의 경우에는 그래도 93,000원대에서 잘 선방을 해주고 있네요. 네이버와 KB금융 역시 급락세 동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에서는 빨강색 없습니다.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HLB 에코프로, 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의 폭락이군요. 그냥 오늘은 날 잡았네요. 날 잡고 오늘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다 빼는 날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많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8% 급락이 나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허무해지는 게 뭐 그렇게 막 우리가 분석을 하잖아요. 뭐 관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가 좀 완화될 것 같습니다. 이 유예시키는 거는 뭐 협상 카드일 뿐입니다. 이렇게 막 분석을 해서 그걸 이렇게 조금 그럼 피해 받았던 종목들을 좀 사볼까 이렇게 사놓으면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분석이 의미 없어지는 그런 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도 3월 4일이라고 일단 기한을 줬잖아요. 3월 4일까지 우리 오늘 잘 이겨내고 연휴 쉬고 나면 바로 3월 4일이거든요. 그때 조금 뭔가 달라져 있기를 뭐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의 흐름에서는 빨강색 있을까요? 없네요. 네, 삼천당 제약, 클래시스, 리가캔바이오, 휴젤, 리노공업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어제 좀 급등했죠? 클래시스 최근에 주가 급등락이 정말 대단합니다. 첫날에 그러니까 수요일에 급등 출발하고 보합까지 내려왔다가 목요일에 다시 급등했다가 금요일에 또 급락이네요. 와, 시장의 변동성만큼이나 클래시스 주가 변동성도 크고요. 리노공업도 4% 현재 힘이 쭉 빠져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그래도 특징 섹터 뭐 여기저기서 뽑아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엔터 콘텐츠 종목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관세가 이렇게 현실화된 위협이 될 때는 그나마 볼만한 sek터가 엔터주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선전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YG 플러스 뭐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움직임 조금씩 가져가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뭐 개인 투자자분들 거래 많이 안 하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남아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갈 때 여기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콘텐츠주 쪽에서도 지금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스튜디오 미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나름 선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튜디오 드래곤도 또 약보합까지 내려갔군요. 지금 시장이 내려가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희망적인 포인트 하나 찾자면 관세에서 조금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섹터 이것도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재건 테마주 조금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은 그래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찾을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호재성 재료로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HD 현대건설기계의 주가가 상승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뭐 얼마나 크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HD 현대건설기계 주가 쭉 보시면 이거는 뭐 관세 리스크가 있나? 뭐 미국 경기가 둔화되나?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그런 긍정적인 랠리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 없이 강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이 외에도 뭐 대동이라든지 대동기어, 전진건설로봇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건 테마주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분위기 좋지 않을 때 꼭 이 섹터가 움직이더라고요. 진단키트주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시젠이 보시는 것처럼 3.4%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수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현재 시장에 어떤 수급, 그나마 남아있는 수급을 조금 흡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신종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뭐 중국에서 그 박쥐에서 유래되는
코로나가 인간에게도 위험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때는 일단 발견이었고 어쨌든 중국의 연구팀이 발견한 거였는데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그 영아 검체를 분석했다가 그 결과를 확인한 거라고 하네요. 이게 2022년에 그 입원했던 환자, 영아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결과긴 한데 옛날 얘기가 갑자기 지금 왜 이슈가 되지 하고 찾아봤더니 국제학술지에 2월 후에 이번에 게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구나. 근데 이것도 뭐 지난번처럼 막 유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 곳 없는, 갈 곳 잃은 그 수급이 이쪽은 그래도 얘기가 되네 하면서 이쪽에 좀 머물러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황 확인해 봤고요. 키워드 탑 7 이어가겠습니다. 네, 키워드 탑 7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확인해 봐야 될까요? 신현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키워드 준비되어 있을까요? GS 리테일 정보 유출. 요거 이전에 전해졌던 이슈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GS 리테일이 정보 유출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어제 또 추가로 발견됐다고 사과문을 공지했습니다. GS 리테일은 지난달 편의점 GS25 누리집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9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어제 GS 리테일 주가는 전일 대비 2.2% 감소한 15,520원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장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15,3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 측은 홈쇼핑 웹사이트에서 약 158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했는데요. 이번 홈쇼핑 웹사이트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는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그리고 연락처, 주소, 아이디, 이메일, 기혼 여부, 또 결혼 기념일, 또 마지막으로 개인 통관 고유 부호까지 총 10개 항목이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멤버십 포인트와 결제 수단 등의 금융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GS 리테일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후에 해킹을 시도하는 IP와 공격 패턴을 즉시 차단을 하고 홈쇼핑 웹사이트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도록 잠금 처리했습니다. 또 로그인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고객들에게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하는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는데요. GS 리테일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강화를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뭐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알고 있고 뭐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조심해서 좀 믿고 따르는 그런 기업들에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미안하다, 앞으로도 잘하겠다, 뭐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한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S 리테일 이런 이야기가 벌써 두 번째 연이어서 나오는 건 이거는 뭐 실수라고 보기 힘들어서 조금 화가 나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롯데건설 매각 검토입니다. 최근에 롯데그룹주가 많이 좀 안 좋다라는 그런 루머 아닌 루머가 있었는데 사실인가 봐요? 네, 그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떤 자산 유동화를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작업을 계속해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와중에 어제 이제 롯데건설이 본사 사업 부지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개발 및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1조 원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도 어떠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롯데그룹의 상황이 좀 많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자산 유동화에 계속해서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롯데건설의 최대 주주인 롯데케미칼 주가는 어제장 기준으로 전일 대비 1,200원 하락한 66,300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롯데케미칼의 최대 주주인 롯데지주는 하락세를 또 면치 못했었는데요. 어제 전일 대비 200원 내린 22,65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황을 봐도 롯데케미칼 주가가 또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전원이 꺼졌다 해서 또 문제가 됐었는데요. 롯데케미칼은 현재 64,400원에서 거래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선 롯데건설의 본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내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1978년 건립된 이후 리모델링을 계속해 해왔지만 노후화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발 관련 논의를 해왔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10,000제곱미터로 이제 2023년 9월 지구 단위 계획 특별 계획 구역으로 결정돼 이제 공동주택 등 주거 시설로 통합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에 롯데건설은 본사 사업 부지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해서 최적의 자산 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롯데건설은 유휴자산, 사업토지 및 민간 임대리츠 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자산에 대한 활용 방안을 또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에 위치한 자재 창고 부지 등 외부 임대 중인 유휴자산 등은 외부 매각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유자산 효율화가 이뤄질 경우에는 차입금 및 부채 비율 감소와 경상이익 개선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2026년에는 부채 비율이 150%로 좀 더 낮아지고 경상이익도 1,000억 원 이상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롯데건설 본사 사옥 부지를 매각한다는 소식입니다. 뭐 아직 확실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검토 중인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롯데그룹 자체가 지금 많이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특히나 최근에 많이 구조를 개편하려고 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 힘을 많이 실었잖아요. 근데 그 힘을 실었던 게 오히려 지금은 또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자산 유도화 정책을 통해서 조금 허리띠를 조여매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또 지나가면 다시 롯데그룹이 빛나는 날이 또 오겠죠. 자, 세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엔비디아 픽 삼성공조입니다. 왜 엔비디아가 픽한 건 아니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삼성공조가 특징주로 좀 떠올랐습니다. 삼성공조는 주로 자동차용 냉각 시스템을 개발하며 이제 최근 전기차에 냉각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그래픽 처리 장치 블랙웰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액침 냉각 업체를 찾고 있다는 소식에 이제 이후에 삼성공조가 연일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젠슨 황 CEO가 블랙웰 칩 수요가 놀랍다고 평가를 하자 매수 심리가 재차 자극이 됐습니다. 삼성공조는 어제 이제 올라서 오른 채로 장을 마감했는데 오늘은 살짝 하락한 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장 기준으로 해서는 17,340원에서 거래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우선 액침 냉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액침 냉각은 전자장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 냉각류에 담아 이제 열을 식히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기존 공랭식 냉각보다 효율적이며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공랭식 냉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랭식 그리고 액침 냉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는 기존 제품보다 전력 소모량이 많아서 발열 관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대 전력 소모량이 140kW에 달하며 일반 GPU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엔비디아가 찾는 액침 냉각 공급사 삼성공조가 과연 엔비디아의 픽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수혜주 찾기가 뭐 유행처럼 번졌었죠. 그런데 단독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대한민국에서 이 냉각 공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를 찾고 있다라는 그런 한 언론사의 단독 기사였는데요. 이 사실 취재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진짜 뭐 젠슨학 CEO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냉각 기술 업체를 왜 굳이 한국에서 찾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단독 기사인 만큼
엄청난 신뢰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데다가 또 엔비디아가 실적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잖아요. 간밤에. 그래서 오히려 이게 또 악재가 겹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테마성으로 보시고요. 거래가 장중에 계속 오락가락 하겠죠. 그럴 때 매매하는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자, 네 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DLENC의 재건축입니다. DLENC 뭐 재건축 소식이 하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DLENC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자양 7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3,607억 원으로 대금 지급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8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업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 3동 일대에 아파트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그리고 7개 동과 부대복리 시설을 짓는 공사입니다. DLENC 주가는 어제 100원 내린 41,900원을 기록했는데요. 오늘까지도 약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6,600원의 거래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하락세인 것 같은데요. 앞서 DLENC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홍실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 삼성을 준공했다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아크로 삼성은 지하 4층에서 이제 지상 25층, 전용 면적 92에서 167제곱미터, 4개 동과 아파트 419가구 규모입니다. 네.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도보 3분 거리인 초역세권 단지로 위례에서 신사선과 또 GTX A 노선 수혜 단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삼성동 일대 현대자동차 GBC는 물론 영동대로 광역복합 환승센터 등 다수의 대형 호재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DLENC 예전 대림이었죠, 대림. 그런데 최근에 아크로라는 고급 아파트들을 많이 지으면서 굉장히 좀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가 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축 수주도 많이 따내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이 좀 안 도와주네요.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시장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에게 약간 좋은 기회가 올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많이 빠지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낭보들을 많이 쌓아준다면 좀 더 기대해 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요. 평화산업 김문수주, 그러니까 김문수 전 도지사의 관련 종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수주가 아니고 김문수주입니다. 그렇죠. 네.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 평화산업의 주가가 어제 잠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평화산업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범보수 대선주자 적합도 1위에 오르면서 거래량이 지난 18일부터 늘었는데요. 어제 평화산업은 전일 대비 97원 오른 1,371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는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294원의 거래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어제 1,835만 대로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4%,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40%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39%, 민주당이 38%였던 거를 보면은 국민의힘은 내려왔고 또 민주당은 상승했습니다. 갤럽은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헌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여당 내부의 탄핵 반대 기류가 여전한 가운데 막바지에 다다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측 주장에 반하는 검찰 조사 내용과 증언이 공개됐다며 창원지검의 간 수사 결과 발표와 또 서울중앙지검의 이첩 등으로 다시금 이목을 이끈 명태균 사건 또한 여당에서는 이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화산업이 속한 수소차 관련주에는 이제 상하프론테크, 미코, 비나텍, 현대로템, 삼양사, 두산 퓨얼셀 등이 있는데요.
어제장 기준으로 해서 상하 프론테크와 미코 또 삼양사, 두산 퓨얼셀 등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탄핵 심판 변론이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죠.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좀 숨가쁘게 달려온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마지막 결정만을 앞두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도 이런 관련주들 움직이기는 할 것 같아요. 뭐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 그리고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군지는 다 아실 테니까 그 중에서 또 각축전을 좀 벌일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에 올라가는 사람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을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다른 쪽은 다 사라지겠죠. 이런 흐름들 아마 많이 보셨던 기억이 날 테니까 항상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이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파면 결정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도 다들 대비하셔서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번째 키워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6번째 키워드는요. 상승 랠리 토니모리. 이거는 뭐 조금 발음을 맞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토니모리가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7% 오른 1,770원, 영업이익은 26% 오른 121억 원, 당기순이익은 무려 455%나 증가한 16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토니모리에 따르면 신규 채널 확대와 자회사 실적 개선 등이 수익성 강화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또 토니모리 주가는 어제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상승 랠리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어제장 기준으로 전일 대비 18.8% 증가한 이제 9,280원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장 기준으로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9,710원대로 거래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토니모리는 이제 중국이 이제 이르면 오는 5월에 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강한 매수세가 몰렸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토니모리의 서브 브랜드인 본셉은 비타민C와 레티놀을 결합한 기능성 스킨케어 라인 본셉 비타C 6종을 다이소에 론칭하면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론칭은 고품질 스킨케어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을 해서 가성비 피부 관리 트렌드를 선도하겠다는 토니모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콜마, 코스맥스, 마녀공장 등 K뷰티주가 어제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비빌만한 언덕 하나 찾자면 한한령 해제 수혜주들을 찾고 있죠. 그래서 화장품주, 또 K뷰티 관련주 뭐 이런 쪽으로 매기가 좀 쏠렸던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와중에 실적도 좋았으니까 토니모리의 주가 반등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흐름이었던 것 같네요. 오늘도 나름대로 이 정도면 잘 흐름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약세장 속에서 선전하고 있는 K뷰티주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마지막 키워드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7번째 키워드는요. 중국발 훈풍 휴젤입니다. 휴젤도 긍정적인 이슈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생물의학 관련 제품의 개발과 제조 그리고 판매 및 수출 등을 하고 있는 휴젤이 중국발 훈풍으로 지난 25일부터 어제까지 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장 기준으로 휴젤은 전일 대비 6,000원이나 오른 32만 9,500원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약간의 조정이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현재 32만 4,000원대에서 이제 거래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툴리늄 톡신 레티볼을 이제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출시한다는 점이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시장에서도 고속 성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실적 안정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미국 시장의 매출은 실적 반영이 다소 늦춰질 수 있고 트럼프 정부가 의료기기에도 고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휴젤은 중국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대표적 수혜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용과 의료기기 분야의 소비 촉진 동력이 될 경기부양책과 불법 의료 시술 방지를 위한 1인 1병 정책 등이 주된 배경입니다. 보툴리늄 톡신 제품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휴젤이 이제 현지 점유율 확대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입니다.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서 우호적 현지 정책 아래 중저가 제품 포지셔닝으로 점유율 확대 중인 휴젤의 중국 행보는 지난해 4분기 중국 매출이 감소한 엘러간과 대비된다며 중국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미국 출시 지연에 대한 우려가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 정식 출시 및 또 선적 재개를 통해 주가 회복이 전망이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쪽에서 우리 거를 많이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조선이 갔던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국 쪽에서 미국 거 쓰던 거를 배제할 수도 있겠네요. 중국 쪽에서 반미 감정이 좀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요. 최근에 캐나다 쪽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미, 그래서 뭐 아메리카노라고 써 있는 거 지우고 뭐 캐나다 리카노 뭐 이렇게 바꾼다고 하던데 그러면은 이제 엘러간에 대비한 휴젤이 또 중국에서 어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투자 포인트로 하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키워드 탑7 신현수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장 정리하고 오후장 전략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머니체크 시간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딜사이트S 김독석 마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오전장 참 내내 밀리고 있습니다. 거의 양시장이 3% 가까이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참 불안불안하기도 하고요. 언젠가는 조정을 받겠다 싶었지만 이렇게 바로 2,600이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좀 급락세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장이 유독 셌는데요. 실제 나스닥이 조금 최근 연속으로 이 미국 선물 옵션, 이 옵션 만기일이 끝난 이후에 계속 음봉이 나오면서 급락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건가 싶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미국장이 보통 크게 하락한다 그러면 보통 유동성이 먼저 빠지거든요. 유동성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지급준부금 아니면 명레포, TJ 잔고를 얘기하는데 TJ 잔고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급준비금이라든가 영래포도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빠질 게 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크다 보이는 거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워낙에 이제 중국에 조금 기대는 게 있다 보니까 중국이 이번에 4월에 관세 10%를 더 올린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되면 4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쪽에서 조금 악재를 받았고 그 관련된 빅테크 기술주들이 좀 많이 밀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장이라든가 그럼 당연히 국내장도 마찬가지죠. 구조적으로 하락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락이 좀 세긴 했지만 이 급락세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좀 깊은 눌림 정도로 보고 반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다시 바닥 짚는 걸 보고 상승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일본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계속 걱정했던 게 엔캐리 청산이었거든요. 엔캐리 청산이 뭡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미국이나 한국이나 해외에다가 투자를 해놨는데 이 금리가 워낙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 낼 돈과 수익을 비교해보니 차라리 일본에 투자하는 게 낫겠는데 라는 생각에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캐리 청산인데 그 청산이 지금 나올 만한 엔달러 환율이었어요. 150엔 밑으로 떨어지면서 지금은 조금 청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엔캐리 청산도 같이 어느 정도 일부가 나왔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장 발작을 뭔가 구조적인 추세 하락, 추세 급락에 대한 부분을 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친 발작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당장 그게 오늘 저점이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아마 조만간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안에 아마 저점이 나오고 다시 추세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상황이 바뀌거나 제일 중요한 건 부채한도 협상이에요. 부채한도 협상이 만약에 단기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진행이 되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면 충분히 바닥 찍고 반등이나 상승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정말 누가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요. 사실상 이번 주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다음 주쯤 해서 바닥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좀 오전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땐 오후장 반등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오후장에는 어떤 전략으로 세워볼까요?
옷장은 사실 뭐 새로 사고 싶다, 새로 매수해야겠다라고 하신 분들만은 이제 내가 들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저는 지금 당장은 안 흔들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내장의 고점 같은 경우도 저는 3월 중순에서 3월 말로 보고 있고요.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무천도 협상이 되는 시기로 봐야 되니까 4월 초중순 아니면은 중순에서 말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협상 나오는 거 보고 결정하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뭔가를 계속 걸겠죠, 공약을. 그래서 공약이 지금 당선되기 위해서 거는 거라면은 좀 무리수를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기 부양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부양이라든가 뭔가 충분히 이 지지율을 얻을 수 있을 만한 뭔가 좀 무리수를 던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견디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흔들리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의 탑픽주 하나씩 받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LG 생활건강 가져와 주셨는데 사실 요즘 화장품이랑 미용기기주들의 추세가 나쁘지 않아서 기대를 하고 차트를 열어봤는데 LG 생활건강은 최근에 좀 많이 눌렸네요.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앵커님이 전에 그 피부 관리를 하는 비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잠을 많이 자고 물을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화장품이나 아니 로션이나 뭐 그런 도움을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본 스킨케어 관리도 열심히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앵커님 피부가 워낙 좋으시다 보니까 이제 이 피부가 좋고 싶다 또는 피부만 좋을 수 있다면은 내 전 재산과 바꿀 수 있다. 정말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조금 많은 상태인데 특히 이제 피부가 관심 많은 게 뭐 대한민국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심 많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사람이 많고 그 중에서도 유독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우리는 중국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2017년도에 사드 배치가 일어나고 정말 정책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한한령이라는 이 제한이 걸리면서 화장품이든 아니면 미디어든 엔터든 모든 부분이 제한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난 지금의 한한령이 해제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라고 한다면 중국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중국 내에 소비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돈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비를 진작시키려면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하고 제품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한국의 제품과 미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3월 4일, 5일 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양회라는 게 이 중요한 회의 두 개를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목표나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뭐 이런 이 중국의 앞으로 1년 동안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왜? 작년에 열심히 금리 내리고 지급 준비를 내리면서 돈 풀었고요. 그 전에 이고환신 정책 하면서 옛날 자동차 가져오면 지원금 줘가지고 신차로 바꿔주고 옛날 냉장고, 옛날 에어컨 가져오면은 돈 지금 이 지원금 지어주면서 새로운 에어컨으로 바꿔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에 어떻게 보면은 추세를 만드는 시기가 23년, 24년이었다면은 이제는 성장을 만드는 시기가 25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양회에서 한한령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경기부양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거기에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기업이 중국 쪽의 매출이 조금 있는 화장품이에요. 그게 LG생활건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 지금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간 화장품 기업들 보면은 대부분이 중소입니다. 네, 그 기업들은 중국보다는 미국에 치우쳐져 있고 실제 이 미국의 유통에서 매출이나 실적은 좀 이번 많이 올렸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명품 화장품이다라고 부르는 수려한 이런 화장품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매출이 많이 나고 중국에 진출이 많이 다 있었는데 이 한한령 이 제한을 많이 받으면서 매출이 좀 많이 줄고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좀 구간이라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 나이대, 손절가는 28만 원 나이대 손절가 잡으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양회하면 또 화장품주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LG 생활건강 어느 정도의 눌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잘 공략해 보시면서 목표가 35만 원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중국 관련주 쪽으로 오늘 두 가지 종목 가져와 주셨네요. 두 번째 탑픽주 큐브 엔터도 포인트 하나씩 짚어볼까요? 앵커님 인스타그램 하세요? 네?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인스타그램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 인기의 축도, 항상 이 팔로워가 몇 명이냐, 뭐 이런 얘기를 보통 나온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저는 인스타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팔로워가 뭐 있냐 없냐를 알 수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은 그러면은 어떤 걸로 인기 척도로 확인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중국에서 인스타그램 하지 않죠. 중국에서 웨이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이보의 팔로워가 몇 명이냐가 결국에는 이 인기의 척도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최근 들어서 웨이보의 팔로워가 1000만이 넘어간 연예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여자 아이들의 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우기라는 아이돌은 애초에 이 중국에서 온 이 아이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인기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기 많았던 블랙핑크라든가 BTS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막 치고 올라오는 연예인이 여자아이들의 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우기가 이번에 솔로 앨범 냈음에도 중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계속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한령이다 보니까 이 국내에 있는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이 뭐 중국으로 넘어가서 콘서트도 못하고 실제 뭐 팬미팅이라든가 뭐 사인회라든가 어떤 것도 잘 못했습니다. 근데 2024년도부터 조금 변화가 일어났었죠. 실제 에스파가 사인회를 한다라든가 검정치마가 콘서트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났습니다. 근데 2025년에는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좀 해제하자라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아이돌이 중국에다가 얘기를 안 했다면 이제는 슬슬 중국 팬들한테 인사도 시작하고 중국에 좀 긍정적인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중국 멤버가 있는 이런 아이돌들이 더 진출하기 쉽거나 인기를 얻기 쉽다라는 거죠. 특히 과거에는 SM이 그랬거든요. 항상 그 멤버에 중국인이 좀 껴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여자아이들이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톰보이라는 노래를 시작으로 인기가 엄청나게 급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큐브 엔터가 워낙에 실적에 대한 성장이나 흐름이 어려웠어요. 다른 엔터사에 비해서. 근데 이번에 전원 재계약에 성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까지도 없어졌고 이번에 실적까지도 성장세가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그래서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한령 해제 그리고 새롭게 바닥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서의 아이돌 우기 그다음에 이 실적에 대한 전망세가 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주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큐브엔터를 보시면 주가가 정말 낮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뭐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17,500원 라인대 그 이상 보지를 못했고요. 대부분 21년, 22년 뭐 리오프닝 얘기 나올 때 그때나 이제 상승이 나왔지 지금 계속 바닥권에 있죠. 실적 개선되고 상승한다고 한다면 정고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는 일단은 18,000원 보시고요. 손절가는 15,000원 라인대 지키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 큐브 엔터 살펴봤습니다. 18,000원까지 열어보는 걸로 하고요. 이어서 넥스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송유관 프로젝트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철강 관세 얘기가 나올 때 또 크게 움직였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같은 장에 한 6% 정도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넥스틸은 특히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계세요? 사실 넥스텔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대왕고래 과거에 시추할 때 이슈가 됐었던 기업입니다. 왜 시추할 때 이슈가 됐었냐라고 한다면은 이 넥스텔이 만드는 실제 제품이 파이프예요. 그래서 우리 케이싱 파이프, 튜빙 파이프, 드릴 파이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케이싱 파이프가 뭐냐면은 우리가 시추를 할 때 땅을 막 파지 않겠습니까? 땅을 막 파면은 이 땅이 계속 버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직 너무 깊다 보면은 결국에 이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무너지게끔 옆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걸 케이싱 파이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튜빙 파이프는 아시겠지만 바닥에 있는 뭐 원유든 뭐든 끌어올리는 데 쓰는 게 튜빙 파이프고 그 다음에 드릴 파이프는 당연히 밑에 파고 들어가는 게 드릴 파이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유가 있다. 그리고 거긴 천연가스 LNG가 같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원유와 이 천연가스를 캐낼 때 필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넥스트리였던 거고, 그래서 대왕거래 때 이슈가 많았던 건데 이번에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의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알래스카 LNG 사업을 하는데 돈이 조금 들까 많이 들까요? 당연히 많이 들겠죠. 왜냐면 지금까지 그 알래스카에서 이어지는 이 소유관이라든가 아니면 천연가스를 옮길 만한 인프라라든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깔아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사업도 크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미국 내에서 그러면 지금 예산은 막 감축하고 있는데 거기 쓸 돈 있냐? 쓸 돈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받아와야죠. 그래서 일본한테 갑니다. 일본 알래스카 LNG 사업 참가해라. 그래서 일본 참가했습니다. 돈도 갖다 냈습니다. 대만 참가해라. 대만 참가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뭐 한다 했죠? 예, 관세 매긴다고 있죠. 이번에 상호 관세 25%, 철강 관세 25%, 자동차, 제약바이오 싹 다 관세 매 들어갑니다. 상호 관세 4월이고요. 캐나다, 멕시코 3월입니다. 지금 1등부터 8등까지 미국 대상 무역 흑자국 대상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근데 1등부터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때리다 보면은 결국 누가 걸려요? 한국이 걸려요. 8층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 관세 혜택을 좀 봐가지고 미국에서 흑자를 좀 봤다면 좀 뱉어내야 돼요. 그럼 어디서 뱉어내냐? 미국이 정해준 겁니다. 알래스카 LNG에다가 돈을 좀 넣어라. 그래서 이번에 뭐 지금 관세 관련해가지고 협상을 좀 해보겠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이 알래스카 LNG 관련된 사업을 업어오지 않을까.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거기다가 이제 협업을 한다. 저기 말하면은 내가 수주를 받아왔어요. 제가 이런 분위기로 어떻게 보면은 이 돈을 뜯긴 게 아니라 저렇게 말하면 수주를 받아온 느낌으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천연가스를 바로 들어가려면 파이프가 필요하고 그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면은 그 케이싱 파이프, 드릴 파이프, 트윈 파이프를 생산하는 넥스트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처럼 거의 미국 우위 상황이죠. 미국이 계속 관세 때리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미국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업에 같이 함께 있는 기업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저 지금 사기에는 조금 높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한 1,500원 정도까지만 내려와서 눌림목에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 전고점 돌파하는 게 요새 추세죠. 그래서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1,500원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1,500원 매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를 저희는 12,000원 라인대로 이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라인대는 이제 9,500원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크게 흔들렸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저가를 찍어주고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잘 골라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넥스틸 가격 전략까지 받아봤습니다. 1,500원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으로 끌고 가 볼게요. 네, 마스터님, 저희가 2월에 참 잘 올랐었던 섹터들 중에서 아직 조선과 방사는 그렇게 추세가 꺾였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전력기기는 요즘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 전력기기 3월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전력기기에 조금 많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니까 실적의 개선세가 얼마나 임팩트 있게 나오냐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전력기기보다는 반도체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1년 동안에 줄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 열어보면은 다 50%, 40%씩 늘렸습니다. 줄지 않았고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컨센서스 어떻게 됐나요? 컨센서스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대하는 것 치고는 높지 않았지만 예상을 한 것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2분기, 3분기, 4분기거든요. 1분기는 애초에 이 반도체에 대한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수출 전망 지수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2, 3, 4분기로 아마 긍정적인 반도체를 보는 게 맞지 않겠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HBM 말고 레거시까지 포함입니까? 레거시까지 포함입니다.
네, 레거시까지 포함해서 전력기기는 3월장에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다. 그동안 1, 2월간 참 많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반도체의 경우는 레거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슈도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이번 실적이 다시 한번 3월 들어서서 장이 건강해졌을 때 투심을 불러일으켜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 S 김동석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마스터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이 정말 쭉쭉 오르다가 최근 들어선 살짝 횡보하더니 오늘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져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의 하락세도 오늘 참 가파른 느낌이고요. 이런 것들 고려해봤을 때 어떻게 투자 대응 짜봐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 드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잠시 뒤에 딜사이트 머니마스터 2부가 또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2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